머스크가 최근 테슬라 주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시총이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테슬라의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더 올라간 적이 많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또 애플과 아람코, 그러니까 글로벌 시총 1, 2위를 합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바꾸냐고요? 사실 머스크 형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테슬라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이다. 솔직히 차만 파는 기업이었다면 지금 $200도 너무 비쌀 수가 있어요. 진짜 $100 아래로 가야 적정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2020년부터 오토파일럿을 완성시켰다, 아니면 곧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랑 현피도 떠야 되고, 너무 바쁜 분이라 시간 개념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랑 좀 다른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이거는 코리안 타임을 훨씬 뛰어넘는 이 머스크 타임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 오토파일럿이 언제쯤 될 것인가, 플러스 또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자율주행이 되게 유망한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 거냐. 그렇죠, 이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직접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 밸류에이션을 도와주실 분을 모셨어요. 2027년에 테슬라 주가 $2,500 간다, 못해도 $1,400 간다.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을 불러왔냐고요? 물론 좀 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욕을 먹고 있죠. 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입니다. 저도 이 리서치 내용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인사이트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여기서 테슬라 주가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 근거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한번 얼마나 타당한지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 측에서 GitHub 링크를 올려놨길래 제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대략 41개의 독립 변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평균 판매 가격인 ASP, 국가용 판매량 추이, 보험, 마진, 에너지 사업의 전기차 침투율까지 현재 추산이 가능한 건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 41개의 가정을 베이스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통계학적 모델링인데 자세히 설명하면 뒤로 가기 누르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까 전에 가정들을 넣고 랜덤으로 5,000개의 케이스를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5,000개의 케이스 평균값이 $2,000, 2027년에 $2,000까지 간다는 그런 평균값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온 거냐? 무슨 가정이 들어가는 거냐? 네, 중요한 건 이 가정이겠죠? 먼저 베어 케이스, 좀 안 좋은 케이스랑 불 케이스, 낙관적인 케이스로 나뉘는데,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대를 판다고 가정하고 불 케이스에서는 연간 2,000만 대를 추산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짚고 넘어갈게. 2023년 현재 대략 180만 대 생산 예정이에요. 지금 기가 팩토리를 풀 가동한다고 해도 2027년 2,000만 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테슬라의 목표도 2023년 2,000만 대 생산이거든요. 이게 되려면 지금 인도에도 공장 짓고 멕시코, 프랑스, 심지어는 한국까지 기가 팩토리를 짓고 있어야 이 가능한 수치라고 봐요. 이거는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사실 옆에 있는 베어 케이스 2027년 1,000만 대도 테슬라에 큰 문제가 없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현실적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AS 평균 판매 단가죠. 26,000불에서 34,000불까지 나오고, 거기다가 판매량을 곱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로 인한 매출이 나옵니다. 전기차 마진율은 23%에서 34%까지. 오히려 불 케이스가 평균 판매가 마진율이 더 낮죠. 그러니까 더 싸게 많이 판 걸 가정한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추구하는 바도 이와 같고요. 그 밑은 인간이 운영하는 이제 택시 수익이 $54빌리언을 대체할 것으로 봤고,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부분이죠. 2027년 $200빌리언부터 $613빌리언까지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마진이 70-80%는 남는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총 마진이 대략 50% 남지, 거기서 각종 비용을 뺀 EBITDA 마진 같은 경우는 30%대예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EV EBITDA를 28로 가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15에서 17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가면서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의 반토막 냈다고 본 거예요. 그래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4,000빌리언에서 무려 8,000빌리언까지 나옵니다. 이 시가총액을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 아까 봤던 한 주당 1,400불에서 잘 나오면 2,500불까지가 2027년의 추정 주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아크에서 제시한 베어 케이스가 제가 보는 테슬라의 불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산량과 판매량이 저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크에서는 24년에서 5년 사이에 FSD로 인한 로보택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이 역시 미지수예요. 당연히 아크인베스트도 이 부분을 고려를 했더라고요. 단점 마이너스 1표준 편차,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를 가정할 때 차량 자본 효율성은 대략 7,000달러고 연간 생산량 증가는 50%, 2026년 로보택시를 시작해서 27년에 승차 공유를 대략 30%를 가정했다는 건데 이것도 누가 봤을 때는 조금 높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크뿐만 아니라 바론 캐피털에서도 밸류에이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천만 대 판매량에 ASP 5만 그리고 영업이익률 30%, 퍼 15를 부여했을 때 적정 시촉은 아크 축이 추산한 이 베어 케이스 결과값과 거의 비슷했어요. 사실은요, 자율주행이 돈이 되는 사업인 건 전부 다 압니다. 요새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주행이 진짜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면 언제 되는 거냐, 네, 이게 핵심이죠. 사실 자율주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무려 120만 명이에요. 당연히 교통사고의 원인은 90% 넘는 비율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이 교통사고에서 오는 비용만 1.2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애플 시총의 4배죠. 돈과 목숨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게다가 글로벌리하게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이 평균 2.5시간입니다. 이 2.5시간을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요. 왜 자율주행이 필요한지, 아니 자율주행이 왜 인류의 미래라고까지 불리는지 이제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자, 감히 제가 예측하건데 무조건 나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km 주행 시 사고 확률이 1.3%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 전체 자동차는 무려 사고율이 13%예요. 이미 인간보다 10배 낮다. 이게 2020년 2분기 자료인데 2023년 FSD 11 버전 개발자 베타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FS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비보호 자회전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복잡한 환경에서도 알아서 잘 합니다. 당연히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금 99%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하면 이 긴 꼬리 법칙으로 인해 99.9%까지 올리는 것은 정말 힘든 도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영영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발전 속도가 상상 초월입니다. 엔비디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도체 칩의 집적도는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있죠. 무어의 법칙만큼 발전하는 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등장한 이후 새로운 법칙이 시작돼요. 엔비디아 젠슨왕의 이름을 딴 황해 법칙. AI 반도체 성능은 1년에 2배씩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2014년 AI 가속기인 K80의 성능을 일러올 때 2020년 H100 칩셋의 성능은 195배 성장했어요. 거의 들어맞았죠? 기술의 발전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CPU 대신 GPU를 사용한다는 창의적인 발상이 AI 가속이라는 혁신을 불렀고 챗 GPT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AI 시대를 열었거든요. 결국 이 진화된 컴퓨팅 덕분에 자율주행의 안정성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세계적인 컨설팅 펌 BCG에서 추산한 2030년 전기차 침투율은 2018년에 예상 21%에서 2022년 52%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기술의 발전이 빠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학 체증의 법칙인데 실제로 기술 발명의 역사를 보시면 최근의 기술로 올수록, 그러니까 에어플레인이나 텔레폰보다 PC나 인터넷, 모바일폰으로 올수록 더 침투율이 빨라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첨단 기술 수용론이라고 하죠. 첨단 제품에서는 이제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들이 초기 시장을 이끕니다. 그런데 이걸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단절 현상을 단층이라는 뜻의 캐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캐즘 이론에 따르면 이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전기 다수와 후기 다수층들이 결국 실용적인 면을 중시해서 확실히 증명된 후에야 구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진입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FSD 옵션 2019년에는 600만 원에 팔았어요. 현재는 미국 기준으로 15,000달러, 그러니까 2천만 원에 팔고 있죠.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수년 내로 FSD가 레벨 5에 도달하면 이게 1억 2천의 가치를 지닐 거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우리는 차량을 24시간 타지 않습니다. 하루에 많아야 평균 2시간 남짓 타는데 나머지 22시간은 어떻게 운용하실 생각인가요? 여러분도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